여러분, 주기적으로 할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드시죠? 몸은 파업을 했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놈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더 하기 싫고 그렇죠. 꾸역꾸역 몸을 일으키지만 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렵기만 할까요?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했지만 이 영상조차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려고 각 잡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게 쌓인 영상이 벌써 1000개가 넘었다고요? 네, 사실 바로 미루기의 끝판왕이었던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맘 잡고 봐야지 추가한 게 어느덧 5000개. 어느 날 영상 추가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현타감이란. 이 외에도 미루는 습관 때문에 손해본 것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은 자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각성하지만 또 미친듯이 무언가 하기 싫고 미루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고 실험해봤는데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방법을 여러분에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나중에 보기 저장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일을 미루는 건 게으른 저의 특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인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료도 미루기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는 꺼내야 할 책이 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다. 나는 미루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인데. 세계 최고의 작가도 말하듯이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면 미루는 것이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완벽주의, 불안감, 피로감, 우선순위 설정을 못하는 것 등등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만 미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미루기를 멈추는 실마리예요.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나뿐만이 아니고 저 위대한 작가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해야 할 일을 시작할 때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 감정이 드는 스스로에게 막 실망하고 그 감정을 외면하니까 더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 시작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난히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인간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할 때 제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시작할 때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생각과 마음을 덜 회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덜 괴롭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좋은 컨디션으로 해 일의 효율성도 좋아질 거야. 어차피 지금 해도 다 못 끝내. 내일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자. 맞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살펴보고 이런 생각이 나에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지금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한번 쓱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그냥 바라봐요. 그 다음에 반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모조리 반박해보는 거죠. 피곤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할 정도로 피곤하진 않아. 오늘 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 중에 30%는 완성해 놓을 수 있어. 그건 별로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거 하고 그거 해도 돼. 이런 식으로요.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5초 안에 그 일을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도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죄책감이 들 때 딱 30분만 쓰자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일단 그냥 시작한다고 해요. 일단 시작만 하면 10시간을 내리 쓴다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5초 안에요. 이 5초의 법칙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심리학자 멜빈스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미루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마음속으로 5초를 세고 그 안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미루고 싶다는 충동이나 마음을 감지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세는 거죠. 이 숫자가 끝나기 전에 바로 행동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진짜 쉬운 거부터 이 방법을 적용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불 개는 거, 샤워하는 거, 양치질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요. 왜냐면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거는 100%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라기보다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감이 덜한 것부터 연습을 했는데 삶이 훨씬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카운터를 세고 바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하는 데에는 늘 저항이 있지만 일단 시작만 하면 저항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안할게요. 바로 시작하기 매우 쉬운 일을 여러 단계로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낮은
진입장벽이 낮은 걸로 일단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 전문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쓰고 싶다면 매일 2분 동안 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냥 스쿼트 3개만 딱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성공 기준을 낮게 설정해 주는 거죠. 나는 3개만 해도 성공했다고 그 일의 진입장벽을 확 낮추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 3개만 하고 또 어느 날은 3개로 시작했는데 300개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나의 무의식에는 내가 300개는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그런 거 무시하고 나 스스로에게 잘했어, 거봐, 충분히 했잖아 말해주는 거예요. 더 할지 말지는 그냥 덤인 거예요. 지나고 보면 실제 3개만 한 날보다 300개를 한 날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5초 안에 시작하는 거 잘 못하겠다고요? 5초 안에 시작 못해서 미루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그럼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쏟아지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법을 쓴 작가 데이비드 앨런이 제안한 방법론인데요. 일단 해야 할 일을 쭉 적어요. 그리고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건 즉시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무한한 칭찬을 건네는 거예요. 벌써 다 했네? 진짜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과장되게요. 그럼 우리 뇌는 진짜 어려운 일을 끝낸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고 해요.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내가 나를 칭찬함으로써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도파민 덕분에 뇌는 이 행동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반복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짧은 숏폼 영상을 못 끊는 이유도 도파민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파민 호르몬을 이용해서 다음 할 일을 또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거죠. 어떤 일을 해내면 다시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반복되면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진짜 어려운 일, 더 큰 과제까지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칭찬에 자격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일을 해냈어도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과장되게 오바해서 칭찬해주자고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요.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특정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뭔가 특정한 의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기지개를 10번 편다든지 아니면 짧게 필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걸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런 리추얼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특정 행동이 시작된다고 나는 시작할 준비가 됐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정신적인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조금 순서가 많은데요. 일단 기지개를 펴고 특정 음악을 틀고 책상 정리를 해요. 먼저 5분 동안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우는 거죠. 해밍웨이도 매일 글쓰기 전에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을 했다고 해요. 가끔은 이마저도 하기 싫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해밍웨이를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기지개를 쭉 펴니다. 나는 지금 해밍웨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듣는 음악을 켜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마야 엔젤로도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글을 쓸 때는 늘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을 작업 모드로 전환시켰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브리 스튜디오 OST를 늘 트는데요. 이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작업 모드로 빠르게 전환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특정 작업을 하기 전에 듣는 음악이 어느 날부터 듣기만 해도 약간 알람 소리 듣는 것처럼 싫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리추얼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를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만드세요. 또는 음악 듣기가 더는 효과가 없다면 다른 활동으로 바꿔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 리추얼마저도 강박을 가지고 할 필요 절대 없어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책상 정리를 말끔하게 해요. 이건 각 잡고 하루 종일 하는 책상 정리가 아니고요. 1분에서 2분 정도? 그냥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리된 공간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는요, 일을 하기 전에 꼭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딱 말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끝낸 후에 일을 딱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저항을 줄이고 작업에 대한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리추얼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의식 꽤 근사하지 않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내 안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는 거, 5초 안에 시작하는 거,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함으로써 도파민을 이용해서 성취감을 쌓는 거. 마지막으로 해밍웨이나 마야 안젤루처럼 나만의 리추얼을 만드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누구나 미룹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려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본 여러분의 마음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말자고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러분도 미루고 있는 그 일, 지금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일부터 할 거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이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죠. 여러분만의 리추얼이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나공시에서는요,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요. 나공시 구독해서 여러분이 쏙쏙 정보를 가져가고 또 같이 의견 나누면서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나공시!